북한이 오늘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북한은 화형 15형을 발사했죠. 북한 방송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자,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병식 할 때마다 북한은 화성 17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5형을 발사했죠. 그래서 ICBM 전략화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신형 모델이 아닌 구형 모델을 발사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기술 발전의 한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화성 17형을 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두고 기술 발전 한계를 보였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발사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덧붙여지고 있긴 합니다. 왜 15형을 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더 앞서 나간 기술이 있는 17형인데 15형을 쏜 거는 실험에 대한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실전 연습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보더라도 김정인 위원장이 갑자기 특정한 시기를 지정해서 딱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몇 시간 만에 이거를 쏴서 보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거 하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번 것들은 바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실전형으로 가가지고 언제라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시기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타격할 수 있다. 이걸 과시하려는 그 의도가 집중된 발사였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명령 이후에 9시간 만에 발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긴급 명령 지시 후 9시간. 이게 빠르다고 봐야 됩니까? 느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9시간 정도면은 어떤 연료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이번에 것은 액체라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는 그래도 북한의 붉은기 무슨 영웅중대인가는 하나 특화된 미사일 발사 부대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아래 하단에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김여정의 입장문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합참이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김여정 연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특등 광신자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왔고요. 태평양 우리 사격장으로 활용되는 것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북한은 오늘 아침에 내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또 미북 관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념해서 체육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김주애의 등장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자, 신문 보시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옆에 김주애 양이 있습니다. 둘째 딸 김주애 양이 있는데 과연 김여정은 어디 있을까요? 김여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보통은 김여정이 항상 김정은 위원장 부근에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최근 들어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채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포착이 되고 이번에 김주애는 앞줄 정중앙 자신의 아빠 옆에 딱 앉아 있었는데 김여정 여동생은 뒷줄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저 사진을 두고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설조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특히 둘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주애 양을
계속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약간은 이것이 뭐 4세대 이제 승계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이게 어찌 보면 페인트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있다고 일단은 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식적인 것은 그 아니지만 부분은 이제 뭐 통일부에서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안 됐다고. 네, 뭐 있죠. 데니스 로드먼이 갔다 와서 이제 그때 뭐 아들이 있었다, 같이 뭐 경기를 관람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알려져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장자 계승 그리고 아들 위주의 계승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보면 저는 어찌 보면 지금 김주양을 앞세운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이미지 정치. 최근에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의 그 어린 여학생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네.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느 그 일관된 그 기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것은 어떤 4세대 승계보다는 어찌 보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저는 이 서열을 명시한 거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김주애가 김정은의 얼굴을 막 쓰다듬는다든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불경스러운 모습들도 김주애 씨가 서슴 굉장히 그 막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원래는 김여정이 그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열 1순위로 받아들인다, 그 정권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관측이 강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당연히 친자인 김주애가 아마 그 정권을 이어받을 거라는 비판이 그 어떤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전 서열 구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서열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